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월 8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소폭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거의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조금의 변동성이 있었어요. 나스닥 선물지수도 조금은 빠졌었고 또 반도체 쪽에서도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장 막판 20분을 남기고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의 위치를 보면 이틀 연속으로 위에 꼬리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내일부터는 약간의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뭐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또 반도체 주가 흐름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3%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 코스피 상위주 내에서 가장 좋은 흐름이 있었던 것은 바로 조선주하고 방산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주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바이오 이쪽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요. 또 코스닥은 그래도 지수의 하락폭 대비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2차원지 쪽이라든지 로봇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코스피가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은 1조 5천억의 순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은 4천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지수의 흐름과 비슷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4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까지 무려 10일거리 연속으로 빨간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좋은 흐름이 있었던 하나오션.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요. 4일 연속으로 양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SK스퀘어, LIG덱스원 기관은 전체적으로 방산 관련주를 많이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다소 조용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나스닥은 전날과 비슷한 0.1%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P 500 0.3%의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다우지수는 모처럼 1%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1% 가까이 빠졌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오늘 1%의 파란불과 함께 다소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은 보합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보합이죠. 자, 우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코스피가 오늘도 0.5%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지금 코스피가 0.5%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상승 하락 종목의 비율을 한번 보세요. 상승 158개, 그리고 하락은 무려 755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가 956 종목이라면 거기서 상승 종목이 156 종목이 있고 비중으로 봤을 때는 거의 16% 정도? 그 정도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지수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부분 반도체에 그 힘이 집중되어 있고 그 외의 업종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20.2% 있고 또 하이닉스는 13%죠.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이 세 개를 합치면 무려 35%를 능가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근의 지수의 흐름은 절대적으로 반도체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우선주까지 제 기억에는 30%가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점점 두 종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심지어 시총 3위 종목, 삼바의 비중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 지금 지수의 움직임을 본다는 것이 과연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수의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반도체만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지수가 보합권에 있을 때는 또 높은 확률로 반도체가 조용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전에 상승 하락 종목을 보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코스피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렇게 하락 종목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시장을 어떤 자세로 봐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지금 뉴스에서 코스피가 뭐 4,000포인트를 돌파했다. 또 4,500포인트를 돌파했다. 연일 신고가다. 이런 얘기가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강조드렸던 업종이 있습니다. 반도체, 로봇, 그리고 이 두 개에서 파생되는 업종들이 있죠.
뭐 반도체는 원전이나 전력기기, 그리고 로봇 쪽에서는 자율주행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섹터가 아니라면 지수와 반대로 굉장히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과거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고 지금 당장에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 볼까?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에 부합한 업종이라면 가격대가 조금 높더라도 그런 업종들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계속 과요불급을 강조하듯이 코스피 지수도 지금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고, 또 그에 가장 크게 힘을 보탰었던 여러 반도체 업종들 있죠. 이쪽도 연말부터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연말부터 지금까지 무려 26% 급등이 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삼전의 흐름을 보셨다면 이 흐름은 조금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반도체로 향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막상 자신 있게 매수하기에도 솔직히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작년 저점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위치를 편안하게 지켜보지 못할 거예요. 그럼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편안하게 매수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전망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항상 전망이 첫 번째로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저는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응 안에는 어떤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주식은 대응보다 전망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A로 정립이 되었다면 주가의 흐름도 A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자, 그게 정말로 논리적으로 맞다면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경제학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터질 수도 있고, 또 작년 최근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트럼프 입에서 나온 관세 이슈가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나의 전망을 하되, 그 전망을 토대로 내 생각이 맞으면 계속 홀딩하면 되고, 그게 틀렸을 때는 어떤 계획과 대응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이 그대로 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저는 충분히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응이 뭐 비중 조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당한 라인에서 일단 한 발 물러나자, 손절 대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오늘 특징적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전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사상 처음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208% 증가한 것이고요. 24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그때 무려 22% 급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 발표라 세세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추정하는 데 메모리 사업체 부분에서 실적이 대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전장의 주가로 반영이 되었었고, 물론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업황이 살아있고 또 상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그럼 뭐 한두 차례는 눌릴 수는 있어도 저점 매수 대기 세력들이 충분히 많을 것이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되었던 삼전이 되었던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하지만 관심을 갖자는 것이 지금 당장 매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방산 관련주가 강세 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산 관련주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트럼프가 2027년에, 내년입니다, 국방 예산을 무려 50% 늘려야 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 시세를 보면 22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 또 최근에 마스카 협력이 있고 국내 조선 기업들이 군함을 건설할 것이란 발표도 있었죠. 그 때문에 방산 조선주들, 이 두 개 업종이 오늘 굉장히 강세름이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이죠. 얼마 전에 트럼프가 치켜 세웠던 기업 중에 하나였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눌러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와 방산주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것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또 실적적인 부분도 충분히 받쳐주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 해도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셨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다음은 그린란드를 원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고, 또 덴마크와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군사적 선택지도 옵션이 될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군사적 긴장이 지금 커지고 있고, 뭐 실제로 전쟁이 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방산 관련주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크게 주도했던 업종이 비교적 반도체보다는 방산주 쪽, 저는 첫 번째가 이쪽이었다고 생각이 됐고, 방산 안에는 조선도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었고 또 두 번째가 여전히 반도체 기업, 그리고 세 번째가 삼바와 G2G 바이오를 중심으로 바이오주의 흐름도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오주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JP보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조선, 또 반도체, 바이오 기업들 이쪽에는 시장을 주도했었고 그에 따른 업종들의 이해도 충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가 정말로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